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저희는 2개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 종목을 주의 깊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형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산업 보고서는 전고체 배터리에 관한 산업 보고서입니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들은 저희가 쓰는 이제 배터리들은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극과 음극은 보통 이제 고체로 되어 있고요. 전해질 자체가 이제 액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꾼다는 게 전고체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자료 보시면은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액체 전해질이 있고 전고체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양극재와 고체 전해질 그리고 음극재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가 왜 연구가 되고 왜 각광을 받고 있냐, 주목을 받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고체 전해질이 이제 액체 전해질의 안정성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액체 전해질은 이제 온도 변화로 인해서 배터리의 팽창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누액으로 인한 폭발 위험성이 존재하고 이제 분리막을 통해서 양극과 음극을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줬어야 했는데 고체 전해질은 고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누수되는 누액이 없고 그 자체로 분리막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폭발 가능성을 크게 낮추어서 안정성이 높인 배터리라고 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에 따라서 보통 한 3개 정도로 나뉘게 되는데 전해질 종류에 따라서 황화물계, 그 다음에 산화물계, 폴리머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황화리튬이 들어갔을 때는 황화물계이고 리튬 탄탄 지르코늄 산화물 그리고 산화석 이런 게 들어가면 산화물계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폴리아크릴 산리튬, 폴리에틸레녹사이드 같은 소재가 들어가면 폴리머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가장 기술적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고 또 유망하다고 보는 분야는 황화물계 전해질인데 이 황화물계 전해질은 다른 전해질에 비해서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고 대량 양산화에 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황화물계 전해질을 이용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를 왜 이제 차세대 배터리라고 보고 왜 연구 개발을 이렇게 크게 하고 있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성의 문제도 있고 또 고체 전해질로 만들다 보니까 소형화를 통해서 또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전기차에 탑재를 할 수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의 전기차 화재 사건 절반이 이제 전기 배터리로 인해서 발생할 만큼 이제 액체 전해질의 위험성이 이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사용 못했던 리튬 메탈 음극재를 사용을 하면서 높은 에너지 밀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자체에 들어가는 안정성과 관련된 부품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품들을 제거할 수 있어서 이 제거한 부품들을 대신해서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 있는 활물질로 채우면서 배터리 자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의 시장 현황을 보면은 2020년에는 한 6,160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제 연평균 34.2% 정도 성장을 해서 27년에는 한 4억 8,250만 달러로 약간 좀 엄청나게 큰 시장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게 전고체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현재까지 언제 상용화가 될 거고 어떤 단계를 밟아오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먼저 폴리머계, 산화물계, 황화물계 전고체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폴리머계 전고체는 현재 양산이 되어서 실제 자동차에 사용된 경우가 있는
배터리입니다. 프랑스의 볼로레 그룹 산하의 배터리 업체인 블루솔루션이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해서 버스에 사용을 했었는데 이 버스 4대 중에 한 2대가 화재가 나면서 이제 이 폴리머게 전고체 배터리의 사용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머게는 화재로부터 완전히 안전하지도 않으면서도 또 에너지 밀도도 엄청나게 높지가 않아서 상용화 가능성이 이제 낮은 상태의 배터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화물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양산을 돌입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갔는데, 대만의 프롤로지움이라는 배터리 업체가 이 산화물계 배터리를 내놓았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은 에너지 밀도가 황화물계 전고체의 보통의 이제 셀의 밀도에 비해서 한 반 정도 되는 수치이다 보니까 이 에너지 밀도가 높은 황화물계에 비해서 상용화 가능성을 또 낮게 보고 있는 게 보통의 시장 반응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장성이 유망하고 그 다음에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전고체 배터리는 황화물계인데, 이 황화물계는 지금 가장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7년에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파일럿 공장을 이제 세워서 이제 고객사 샘플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삼성 SDI의 현황입니다. 삼성 SDI와 함께 가장 빠른 속도로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곳은 이제 일본의 도요타인데, 도요타 또한 27년에서 28년 사이에 1회 충전으로 1000km 이상 가는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것을 27년, 28년에 자사 전기차에 탑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게 이제 도요타의 전고체 배터리 연구 현황이고요. 국내 배터리 셀 3사 중 하나인 SK온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 파워라는 회사와 함께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을 해서 25년에 대전의 배터리 연구원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양산을 구축을 할 예정이고, 29년에 양산 목표를 이제 하고 있는 게 SK온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좀 느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상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 LG 에너지 솔루션 현황이고요. 지금의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에 더 집중하겠다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현재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아직 27년, 28년 정도의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결림돌, 기술적인 문제들과 원재료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상용화가 되는데 약간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입니다. 걸림돌 중에 하나는 이제 황화물계 전고체 전해질 원료인 황화 리튬의 가격이 좀 아직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전해질과 분리막의 가격은 한 킬로그램당 15달러 정도 수준인데 반해 황화 리튬 가격은 한 12,000 킬로당 12,000달러의 수준으로 아직에는 상용화가 됐을 때 좀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황화 리튬 원재료가 현재 지금 높은 가격을 내고 있는 이유는 황화수소의 위험성에 따른 안정성 문제로 인해서 진입 장벽이 큰 편이고, 전고체 배터리가 완전히 양산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된다면은 원재료비가 높지 않아서 이 황화 리튬에 대한 안정성과 그리고 같은 시기에 또 양산이 본격화된다면은 황화 리튬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황화 리튬 생산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전고체 배터리 나중에 상용화가 됐을 때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CIS, 이 기업들을 좀 주의 깊게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나중에 상용화가 됐을 때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종목들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빠른 속도로 전고체 상용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화 리튬 생산 테스트 설비를 지금 올해 안에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화 리튬이 양산 설비에 들어가게 되면은
포스코 홀딩스의 제품들을 또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포스코 홀딩스도 가지고 왔고요. 또 롯데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샘플을 판매를 하고 있고 익산 2공장에서 파일럿 생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고체용 동박도 만들고 있어서 롯데 머티리얼즈도 볼만한 종목이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CIS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2020년에 코스닥이 상장이 됐는데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주요 사업은 고순도의 유기 화합물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들 소재가 반도체, LED, 태양광, 그리고 석유화학 촉매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게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사업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LED, 태양광, 석유화학 촉매 다양한 곳에서 이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재작년까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악화가 되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역성장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반도체 업황이 돌아오면서 또다시 실적 성장이 크게 날 것 같은 게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현황입니다. 이러한 이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또 황화리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화리튬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레이크 테크놀로지라는 자회사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황화물계 소재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개발해왔는데 그 황화물계 소재 중 하나가 황화리튬이었습니다.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황화리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업체에다가 황화리튬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를 했었고 작년 말에는 한 연간 120톤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황화리튬 양산 설비를 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국내외 그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셀 업체들 이제 황화리튬 공급 계약을 이제 맺고 있어서 올해부터 해서 이제 황화리튬 관련해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게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이고요. 향후 이제 상용화가 됐을 때 황화리튬을 공급해줄 수 있을 만한 빠르게 공급해줄 수 있을 만한 회사가 레이크 머티리얼즈여서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주목해볼 만한 종목 중 하나로 CIS를 가지고 왔는데 CIS는 2002년에 설립되어서 2017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CIS 같은 경우에는 리튬 2차 전지 생산에 필요한 전극 제조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 전극 장비라는 게 전극 공정, 그러니까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전극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인데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게 전극 공정이다 보니까 공정 노하우가 있는 기업만이 이 전극 장비들을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진입 장벽이 있어서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적은 편입니다. 전극 장비로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이 전극 장비 캐시카우를 통해서 또 황화물계 전고체 전해질을 생산하고 또 관련된 장비들을 또 생산하고 있는 게 CIS의 현재 현황입니다. 이 CIS의 자회사 중에서 CI 솔리드라는 황화물계 전고체 전해질을 생산하는 자회사가 있었는데 이 CI 솔리드를 최근에 합병을 했습니다. 24년도 3월 정도에 합병을 했습니다. 이 CI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황화물계 전해질 생산 캐파를 한 2024년 한 10톤에서 2028년 2000톤으로 증설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전고체 전해질을 생산을 할 때 CI 솔리드 즉 CIS를 거쳐서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의 관점이고요. 또 CIS 그 전극 공정 자체에 이제 건식 공정과 습식 공정으로 이제 공정이 나누어집니다. 현재는 습식 공정을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건식 공정에 필요한 장비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게 CIS입니다. 황화물계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물과 접촉을 할 경우에 독성 물질인 황화수소를 또 만들어내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때는 건식 공정으로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CIS는 건식 공정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고 앞서 말했듯이 또 전고체 전해질을 생산하는 자회사를 합병하면서 황화물계 전고체를 만들었을 때 핵심 서플라이 체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해당 종목을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지만 올해와 내년부터 관련된 연구 개발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관련된 소재들 그리고 관련된 장비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야 하는 단계라고 업계 관계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향후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 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 종목들 중에서 저희가 직접 탐방을 가지고 다녀온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 멤버십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